주변에 별거 없어 보이는데도 잘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꿀릴 거 하나 없어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마인드가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알아도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맛집이 레시피를 모두 공개하더라도 모두가 맛집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루 이틀 하기는 쉽습니다만 매일 반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일 이 영상을 듣고 생각하고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 되고야 마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치를 먼저 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는 곧 돈입니다. 어떤 논리로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채널 주인은 구글로부터 돈을 지급받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이 영상에 끼어 있는 광고를 받기 때문이죠. 영상을 보게 만들어 광고까지 보게 만든 채널 주인장은 그 대가로 구글에게 돈을 지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귀찮게 광고까지 보면서 왜 그 영상을 시청했던 거죠? 바로 채널 주인장이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재미, 유익함, 잘생김, 예쁨 등 여러 가지들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아야만 내 부가 축적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먼저 주면 돈은 따라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은 얼핏 보면 받는 사람이 혜택을 모두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는 사람이 얻는 이익이 더 많습니다. 남의 장점을 잘 찾아주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를 더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주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 주는 사람이 더 많이 얻게 됩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10억 부자를 부러워하다가 10억 부자가 되면 50억 부자가 부러집니다. 50억을 가지게 되면 100억 가진 사람이 부러집니다. 내가 1000억을 가져도 나보다 부자인 사람은 늘 존재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나는 비참해질 뿐입니다. 반대로 10억을 가지게 되면 1억 가진 사람을 하대하게 되고 50억을 가지게 되면 10억 부자를 무시하게 되고 100억 부자가 되면 50억 부자를 가르치려 듭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이렇듯 위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아래 있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스스로가 교만해집니다. 대신 나에게 집중해보세요. 나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본질에 가까워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온전한 나를 느껴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게 집중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느껴보세요. 내가 이뤄온 발자취, 흘렸던 땀, 고통스러웠던 눈물을 되짚어보세요. 지금껏 버텨온 내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갈 힘을 채워봅시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온 과정을 믿어보고 새로운 역사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셋째, 탓을 하기보다 방법을 찾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인생은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현명한 선택을, 때로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할 때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똑똑해지면 현명한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져서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기엔 인생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는 것 같네요. 선택에 영향을 주는 매우 수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우리는 현명해지는 게 아닐까요? 선택을 하고 나면 수많은 난관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여기저기서 터지죠. 여기서 어떤 이는 문제를 방관하고 소파 밑에 먼지처럼 알면서도 모른 채 쓱 밀어넣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둘씩 해결해 나갑니다. 마침내 문제는 해결되고
똑똑해지고 현명해진 자신이 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치, 도망가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결과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좋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후 현명해진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타인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너무 뻔하다고요? 원래 진리는 뻔하고 간결합니다. 남이 선택해줬을 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죠. 먼저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다음 선택은요. 또 남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할 때마다 남에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잘못됐을 때에는 여지없이 남 탓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내가 선택하면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가 나인 것이죠.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우리는 현명해진 하나의 인간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뺏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가치를 먼저 전달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을 부를 뿐입니다. 남 탓을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봅니다. 인생의 행복은 주체적인 태도에서 시작합니다.